请听韩语节目 간추린 뉴스. (4월 8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경제장관은 에너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오는 2029년까지 대미 액화 천연가스 수입 비중을 기존의 10%에서 25%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1분기 우리 정부 네트워크는 중국의 1억 7천만 회가 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가안전국은 중공이 연말 타이완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사전 포석 정황을 포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장관은 정통 특사신분으로 마셜제도 국회의사당 공사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제1야당 중국국민당 당대표가 어제 상하이에 도착 중국 방문 일정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국가안전국과 대륙위원회는 방문단이 중공의 통일전선 도구가 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사기 범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기 범죄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점차 젊어지는 추세라고 디지털부가 발표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동 전쟁이 국제 에너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중화민국 경제부 장관 권민씨는 오늘 4월 8일 입법원에서 타이완이 향후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비중은 약 10%인 것을 오는 2029년까지 25%로 대폭 늘려 에너지 리스크를 분산하고 가격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台湾중유공사 회장 방전런은 중동 정세가 에너지 공급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액화 천연가스 LNG 조달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미국산 LNG 확대가 주요 고려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 경제장관은 미국의 가스 생산 비용이 중동보다 낮아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에너지 안보와 회복력 강화를 위해 수입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팡 회장은 LNG 구매는 국제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며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유전 투자와 관련하여 현재 자체 원유 확보 비중은 5% 미만이지만 오는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와 경제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미국과 호주를 우선 투자 지역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은 차선 검토 대상입니다. 오는 11월 중화민국台湾 9가지 지방선거가 거행됩니다. 일명 구합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안전국은 올해 1분기 우리 정부 네트워크가 중국으로부터 1억 7천만 회 이상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국은 이는 선거 개입을 위한 중공의 사전 준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부문은 올해 1분기 기간 1만 3천 개의 이상 계정과 86만 건이 넘는 논란성 메시지를 탐지했다며 이를 중공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타이완 내부 여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화민국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는 오늘 4월 8일 국가정보 업무 및 국가안전국 업무 관련 특별 보고를 진행하도록 국가안전국을 초청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타이완 광복 기념일을 선전하며 타이완 귀속이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고 또 포럼, 교류 활동 등을 통해서 융합 촉진, 통일 촉진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2026년 1분기 중국 군용기 420여 대가 타이완 주변을 비행했고 군함과 함께 10차례 합동 전비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국 해경선이 우리 외딴섬 제한 수역을 지속적으로 침범하고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는 방식으로 타이완의 대응 능력을 시험했다고 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밖에 간첩 활동과 관련해서는 2025년 이후 현재까지 기소된 간첩 사건 58명 중 약 55%가 현역 또는 예비역 군인으로 이들은 투자나 사업 경영 또는 금전 등을 미끼로 군 관계자들이 중공 포섭에 넘어간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간선거로도 불리는 올해 지방선거는 오는 11월 28일 토요일 투표합니다. 중화민국 총통 특사 자격으로 마셜 제도를 방문 중인 외교장관 린지아롱은 오늘 4월 8일 SNS를 통해서 타이완과 미국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신축 중인 국회의사당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의 마셜 제도 국회 건물은 작년 2025년 8월 화재로 심하게 파괴됐습니다. 린 외교장관은 마셜 제도 방문 첫 일정으로 마셜 제도 건국 지도자 카보아의 묘소를 참배했으며 이후 힐다 하이네 대통령에게 특사 신임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이네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린 장관은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국장 린저홍은 해당 재건 사업에 대해서 미국이 약 1,300만 달러를 주요 지원금으로 제공하고 타이완 등 기타 국가들은 보조 지원 형태로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타이완 및 마셜 제도와 함께 약 830만 달러를 투입해 항공기 교체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중화민국 제1야당 중국국민당 당대표 정리원은 대표단을 인솔해 어제 4월 7일 중국 방문 일정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오는 금요일 4월 10일에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의 회동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국가안전국은 중국이 군사 압박과 교류 병행 전략으로 타이완 내부 분야를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안전국장 차이밍이에는 중국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동시에 교류를 통해서 평화 이익을 강조하며 친중 여론 확대와 미국 타이완 간의 협력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台湾의 양안사무주무기관 대륙위원회 위원장 치오 최정은 정부 승인 없이 정치적 합의나 공권력 관련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법적 한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타이완 국민의 주류 민의를 반영해 중국 측의 군사압박 중단과 타이완의 존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대인관계의 불신을 조장하는 사기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그동안 페이스북의 사기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이 최근에는 스레드 플랫폼에서의 사기 건수가 페이스북을 넘어섰으며 피해자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화민국 디지털발전부 장관 린 이징은 오늘 4월 8일 입법원 교통위원회에서 보고와 대정부 질의응답 시간에 이상과 같이 밝히고 사기 조직이 페이스북 플랫폼을 주로 사용했던 것이 우리 디지털부가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자 사기 조직들은 플랫폼을 이동하며 활동하고 있고 따라서 관련 기업과 협력해 사기 콘텐츠 삭제 속도를 더욱 단축하는 대응책 강화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메타의 신고 시 약 1시간 반 이내에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더한 추가 개선도 필요로 한다고 린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확산으로 허위 콘텐츠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구글, 메타 등과 협력해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33만 건 이상의 사기 콘텐츠를 삭제했으며 하루 5천 내지 1만 건의 의심 사례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서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뉴스 끝마칩니다. 진행의 백조미입니다.